네, 반갑습니다. 시카고도 교육센터 노이즈 오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기아 모하비입니다. 간만에 들어왔는데요. 블랙 색상이고요. 차량 출고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하고 이제 근처에 계셔서 한 20분 거리? 차주분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주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차량은 일반 모노타입보다도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1박 2일, 또 전에도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이제 하부 패키지입니다. 언더코팅, 이너 왁스, 펜다 방음, 실링 보강. 또 이제 바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밑에 언더커버가 없기 때문에 밑에 엔진 커버, 거기에 신술 작업이 들어갑니다. 난이도가 큰 만큼이요. 전처리 시간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요 정도 봅니다. 소중한 차량 맡겨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기아자동차 모하비 이제 위에 풀 마스킹하고 탈거를 다 했습니다. 탈거 부위는 머플러 두 조각하고 엔진 커버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너클 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절단면, 밀링면 이런 데에서 이제 녹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로암 쪽에 보시면은 다 녹입니다. 그러니까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녹이 생성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뭐 6기통이라는 그런 감성적인 매력이 있긴 한데 승차감은 그닥 그렇게 모노타입보다는 좋지는 않죠. 다 이렇게 프레임 자체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료통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위는 이제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냥 맨 스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좀 탈취 작업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녹이 계속 올라옵니다. 스틸 부분, 알루미늄, 디퍼런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여기만 알루미늄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보시면 이제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킹 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또 바디온 차량은 또 캠버 볼트가 뒤쪽도 있지만은 이게 앞에도 이렇게 캠버 볼트가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는 모습은 이렇고요. 그러면 전처리 계속 시작할게요. 네, 기아자동차 모하비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하부에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9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됐는데요. 오늘 좀 전화도 많이 와서 상담도 하고 또 탁송으로 2대가 와서
또 검수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이 바디온 차량은 이 프레임 자체로는 튼튼하지만은 지지대를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볼트라든가 아니면 고무 부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 이런 부분을 방청 처리하고요. 볼트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녹이 생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녹화는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고 바로 도포하는 것보다 이런 전처리 과정이 나중에 이제 폴리머 도포한 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전처리가 필요한지 그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 작업자가 제가 제일 편하게 하는 이유도 있겠죠. 아무렴 이제 여기를 뿌려야 되는데 마스킹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또 피해서 뿌린다 그러면은 또 모양도 잘 안 나오고, 또 하나는 뭐 제조사에서 서비스 불가 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까 뭐 카니발 차주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가 8일 정도쯤 출고된다고 하는데 당일 작업은 안 될까요? 그러는데 저도 뭐 당일날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대충 해서 차 인도해드리면 저도 마음도 안 편하고, 뭐 차를 구매를 하셨을 때 10년 이상 보고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하십니다. 차주분들은 뭐 소중한 차량이고요. 또 저희 업체에 의뢰해서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소중한 작업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심한 얘기로 한 달에 한 대를 작업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해서 작업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매뉴얼로 시공해서 제대로 이제 돈을 받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싸게 잘 하면 좋겠죠. 스텝 부분도 보면은 이제 녹이 빨리 피어납니다. 요런 이제 하단 끝에 요런 이제 엣지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도 10mm 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청 처리한 다음에 이게 마스킹을 했고 이게 하단까지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릴 겁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그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 마스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캠버 볼트 여기 이제 정비할 때 얼라이먼트 보는 볼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볼트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마스킹을 해서 깔끔하게 이제 전처리 과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소수 통입니다. 뭐 플라스틱 사출이라 뿌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했고요. 그러저나 뭐 유튜브 보니까 뉴스에서도 그렇지만은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참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은 굉장히 뭐 제품이 됐던 무엇이 됐던 되게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도포는 내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K8 작업하면서 새벽 한 4시 정도 나와가지고 했더니 되게 피곤하네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폴리머 도포 후에 또 마스킹 커버링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네, 기아자동차 모하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간만에 들어와서 하니까 빡시긴 합니다. 먼저 이제 너클 부분하고 로어암 부분은 뭐 전에 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업체들이 뭐 해주는 곳도 있고 또 추가 비용을 받는 곳도 있긴 한데 저희 업체는 다른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지만은 이 너클 부분이나 로어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반대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트 다 방청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폴리머를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만큼의 차는 이제 복잡을 합니다. 뒤쪽에도 이제 연료통도요 깔끔하게 도포를 했기 때문에 균일한 도장막을 이뤘습니다. 시카가드 MS 폴리머 같은 경우로는 이 탄성과 부착성과 유연성이 좋아서 어느 제품과 비교해 봐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최고의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머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투명이나 아연이나 뭐 제품을 사용해봤지만은 이보다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치 부분하고 스텝 부분 같은 경우 이 브라켓이 크게 3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볼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mm 이런 거 이제 10mm 볼트 이런 볼트들도 방청 처리 다 한 다음에 이 하단 끝까지 해서 폴리머를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쪽에 보면은 디프레이션 이 부분도 이쪽 반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은 방청 처리를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바디온 차량, 뭐 기아에서는 모하비, 그 다음에 쌍용에서는 뭐 스포츠칸, 뭐 렉스턴 이러고 있는데요. 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작업 내용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뭐 혼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1박 2일로 주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저 10mm 볼트나 뭐 커넥터라든가 반도 이런 부분들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양은 생각대로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한 박스가 25개인데 25개, 35개, 41개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최소 기본적으로 뭐 25개가 원박스인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로는 뭐 한 20통, 22통 또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그때 칸인가 그랬는데 칸은 거의 45통, 48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음식도 레시피가 있을지 이 코팅을 할 때는 전처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일정량의 도포를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뭐 얇게 뿌린다고 물론 얇게 뿌려도 골고루 얇게 뿌리는 게 낫지 한쪽은 좀 두텁게 뿌리고 한쪽은 더 얇게 뿌리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박리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도장막을 면하고 두께를 최대한 맞춰서 올리게끔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볼트 다 찾아가지고 방청 처리 후 그 다음에 건조 마스킹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폴리머 작업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에 뭐 작업을 진행했고요.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퍼가 되겠습니다. 자, 29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캠을 켰습니다. 모하비 차량인데요. 어저께 이제 입고 하셔가지고 이제 하부 작업 이제 하시기로 했고, 본넷은 감소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시까지 이제 마감을 이제 해 드릴 거예요. 그랬는데, 2시 반 정도쯤에 제가 톡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부 작업 마감하니까 4시까지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차주분이 본넷은 하셨죠?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여기까지 하시겠다가 아니고 그냥 본넷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하고 해서 좀 작업이 뭐 거꾸로 됐는데, 뭐 일단 이제 본넷 같은 경우는 고성주행 때 이제 떨림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본넷의 떨림을 줄인다는 얘기로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소리를 이제 감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방열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안에 이제 프레임 자체가 지금 7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에 이제 K8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프레임 자체가 안쪽만 이 부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설명 들으시면 아실 테고요. 재진택 패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마스킹한 이유가 이제 폴리머를 도포할 때 이렇게 마스킹을 안 해놓으면은, 물론 하부 작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펜더 쪽이나 다른 쪽에 이제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작업을 하고 또 방열판 위에다가 이제 신수레이트 D3 이렇게 해서 이제 3중 방음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마무리했죠. 뭐 영상은 좀 거꾸로 이렇게 있어도 이해하시고요. 일단 본넷 그렇게 작업을 하고 영상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